안녕하세요, 로드테스트입니다. 제가 2달 전쯤에 제주도에서 UX302를 타고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생각보다 운전이 재밌는 차다. 제주도 시승 코스가 한라산 주변을 둘러싼 와인딩 길이었기 때문에 의외의 와인딩 실력을 경험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주행거리가 좀 짧은 편인 이 차가 실제로 얼마나 멀리 갈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장거리 시승을 준비했습니다. 국내 기준 주행거리가 233km인데요 마침 저희 사무실에서 강원도 동해 휴게소까지 거리가 231km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 사무실에서 휴게소를 찍고 거기서 다시 충전을 해서 서울로 돌아오는 그런 코스를 준비해 봤습니다. 실제로 장거리 운행하면서 드는 비용은 얼마인지, 충전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또 제주도에서는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던 고속도로 주행 소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지금까지 달린 전비를 한번 살펴보면 이 차의 복합 전비가 1kW시당 4.7km인데 이미 훨씬 뛰어넘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행거리는 298km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여기까지 53.1km에다가 제가 집에서 사무실까지 간 20km를 더해서 대략 73km를 달렸고요. 남은 주행거리는 현재 232km입니다. 이 차는 순수 전기차다 보니까 에어컨 같은 공조장치가 주행거리에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오늘은 날씨가 좀 쌀쌀해서 에어컨을 별도로 켜지 않았는데 일단 한번 켜볼게요. 25도에 맞춰서 1단을 켜니까 바로 204km로 확 줄어들었습니다. 다시 에어컨을 꺼보면 229km. 공조장치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본인 밑에 전기 모터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최고 출력 204마력, 최대 토크 30.6kgm를 내고 있고요. 배터리 용량은 54.35kWh 배터리가 들어갔습니다. 이 배터리는 토요타와 파나소닉이 함께 만들었고 총 288개 셀을 묶어서 낮게 깔아놨습니다. 그리고 UX가 전기차가 되면서 차체 높이가 5mm 높아졌습니다. 아무래도 바닥에 배터리를 깔아야 되기 때문에 키를 살짝 높였고요. 원래 무게중심이 지면에서부터 596mm였는데요 이번에 전기차가 되면서 530mm로 엄청나게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주도에서 시승을 했을 때 이 낮아진 무게중심 그리고 가벼워진 앞머리를 통해서 운전 재미도 충분히 확보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 대비 앞뒤 좌석 사이 거리도 조금 늘렸고요. 그리고 뒷좌석 시트 높이가 16mm 위로 올라갔습니다. 덕분에 2열 승객의 시야도 조금 더 확보했습니다. 이 UX302를 접하신 분들은 이 차의 어떤 다른 것보다 배터리 용량 그리고 짧은 주행거리에 대해 많이 고민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1kWh로 얼마나 멀리 가냐를 측정하는 이 전비는 제조사마다 차이가 확실히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배터리 용량과 전비가 정확히 비례하진 않는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자동차 제조사들마다 배터리 마진을 두는 방식이 다릅니다. 배터리는 자동차든 휴대폰이든 마찬가지로 완전히 충전했다가 방전까지 이 100%를 왔다 갔다 하면 성능이 빠르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렉서스의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안전 마진을 아래 30%, 위에 25에서 30% 정도 둡니다. 계기판상의 그림에서 배터리가 바닥이 나도 실제로는 배터리의 30% 전력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충전을 해도 25에서 30% 정도는 빈 공간을 남겨둔다는 뜻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 총 배터리 용량 안에서 실제 충전되는 양을 스스로 조절하기 때문에 전비가 배터리 용량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UX302가 배터리 안전마진을 얼마나 보수적으로 설계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렉서스가 밝힌 배터리 보증기간입니다. UX302 배터리 보증기간을 10년 또는 100만 km라는 엄청나게 파격적인 수치로 발표했습니다. 그만큼 렉서스가 품질에 대한 자신감은 확실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렉서스는 지난 10월 12일에 UX302의 연식 변경 모델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에 54.4kWh였던 배터리를 72.8kWh로 늘리면서 약 40% 정도 배터리 용량이 증가했습니다. 주행거리가 WLTP 기준으로 450km입니다. 배터리 무게가 늘어난 만큼 서스펜션과 스티어링 세팅을 새로 맞췄습니다. 그리고 도어와 트렁크 주변에는 20개 스폰 용접을 추가해서 차체 방성도 높였습니다. 이외에 12.3인치 터치 방식 디스플레이와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이 추가됐다고 하네요. 전기모터 최고 출력은 이전과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내년 봄에 출시되는데 국내에서는 아직 미정입니다. 지금 저희가 고속도로를 1시간 이상 달리고 있는데 제주도에서 느끼지 못했던 방음 설계가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 버전보다 방음재가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일단 하부의 언더커버 범위가 확 늘어났고요. 하이브리드 버전에 없었던 팬더 방음재가 추가됐습니다.
이 배터리 자체도 차음벽 역할을 해서 노면 소음을 어느 정도 막아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오늘 비가 좀 많이 내리긴 하지만 기본적인 풍절음 차단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중접합 유리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문과 차체 사이에 웨더 스트립이라고 하죠. 이 고무 패킹이 꽤 두껍게 들어갔습니다. 또 이 전기 파워트레인에서 나는 소리도 줄였다고 합니다. 전기차에는 보통 1단 변속기가 들어가죠. 변속기 내부 기어들의 표면을 조금 더 부드럽게 다듬고 모듈 겉에도 방음제를 씌웠습니다. 그 안쪽에 들어가는 윤활 시스템도 최적화를 해서 기계적 소음을 줄였다고 합니다. 전기차를 타면 보통 고주파음 같은 게 나잖아요. 이 전기 모터는 다단화 변속기를 쓰지 않기 때문에 회전수가 계속 올라가는데 그 부분을 감추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승차감이 고속에서도 역시 렉서스다운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UX는 막내잖아요. 렉서스에서 가장 작은 차고 휠 베이스도 조금 짧은 편인데 그래서 고속에서 거친 요철을 만나면 통통 튀는 느낌이 있을 줄 알았거든요. 확실히 안정감이 좋습니다. 렉서스다운 차분하고 쫀쫀한 그런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차는 땅의 정보를 어느 정도 전달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모난 부분을 동그랗게 감싸서 불쾌하지 않게 전달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느낌도 역시 너무 좋아요. 가죽도 되게 부드러운데 제 몸에 딱 맞게 적당히 허리도 감싸주고 다리도 받쳐주고 해서 장거리 운전할 때 정말 괜찮습니다. UX302에는 B 모드라고 있습니다. 이 변속 레버를 하나 아래로 내리면 이 상태에서 총 4단계로 회생 제동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고속도로가 별로 막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제동할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오히려 다시 D에 두고 관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으로 운전하고 있습니다. D모드로 할 때는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먹히지 않습니다. D모드에서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속 100km로 정속 주행을 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추월 가속은 어떤지 한번 볼게요. 일단 스포츠 모드로 한번 두고 자 갑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자, 이 차가 힘이 그렇게 세진 않기 때문에 100km에서의 추월 가속은 1.6 가솔린 엔진 정도의 가속력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소리가 되게 신기하네요. 액티브 사운드 컨트롤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가상 사운드를 넣어놨습니다. 소리가 다른 제조사랑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다시 들어볼까요? 웅장함은 별로 없고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컴퓨터 팬이 갑자기 확 도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네, 굉장히 독특한 소리가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 차를 타면 탈수록 UX250H보다 승차감이 조금 더 낫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하이브리드였던 차체에다가 배터리를 끼우고 전기 모터를 달다 보니까 무게 밸런스가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렉서스가 차체 보강을 했습니다. 특히 앞쪽 서스펜션에 보강제를 더해서 밸런스를 새로 맞췄는데 그리고 엔진 진동이 아예 없어진 덕분인지 조금 더 매끈하고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UX302의 가격은 5,490만원인데요 이 가격 안에서 넣을 수 있는 편의 장비는 최대한 많이 넣었습니다. 그 증거가 일단 이쪽 버튼들입니다. 통풍, 열선, 1열 양쪽에 모두 들어가 있고요. 운전대 열선 기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또 2열에도 2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열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는 유선으로 연결할 수 있고요. 모니터 크기는 어쩔 수 없이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차선 유지까지 지원을 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장점 중에 하나가 이 운전대 촉감입니다. 굉장히 눌렀을 때 느낌이 폭신폭신해서 이건 오래 타면 탈수록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확실히 알 것 같아요. 다른 걸 떠나서 렉서스 차들의 손이 닿는 부분, 몸이 닿는 부분에 들이는 정성은 정말 상위급인 것 같습니다. 일단 UX302의 가격은 5,490만원입니다. 여기에 서울시 기준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적용하면 국고보조금 605만원, 그리고 지자체 보조금 172만원을 받아서 4,713만원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동급 소형 전기 SUV들과 비교해보면요, 어느 정도 가성비가 괜찮습니다. 일단 벤츠 EQA의 경우엔 시작 가격이 5,990만원인데 이러면 보조금의 50%만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최소 5,615만원으로 구매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아우디 Q4 e-tron이 새로 나왔죠. 그런데 기본형 Q4 e-tron은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돼서 5,970만원부터 시작하고요. 단순히 가격이 제일 저렴하다고만 해서 가성비가 괜찮다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한 명 또는 두 명이 타고 다니기에 옵션 구성이 꽤 좋아요. 운전대는 전동식으로 조절할 수 있고요. 스티어링 휠 열선, 1열 열선, 1열 통풍 다 들어갔습니다.
2열에도 2단계 열선 들어간 거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유선 방식이고요. 썬루프, 오토 하이빔까지 전부 기본입니다. 다만 모든 부분에서 옵션이 앞서는 건 아닙니다. 일단 중앙 모니터 크기는 7인치로 제일 작고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빠졌고 전동식 트렁크도 아닙니다. 이 UX 하이브리드 모델이랑 고민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UX 250H가 5,020만원부터 구매할 수 있는데 UX 302의 서울시 기준 실구매가와 비교하면 대략 300만원 정도 비쌉니다. 그리고 제일 큰 차이가 연간 자동차세입니다. UX 250H는 2.0 가솔린 엔진을 쓰고 있어서 연간 51만 6,620원을 내야 되는 반면 UX 302는 13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 UX 302가 더 경제적인 선택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저희는 지금 강남 양재의 한전아트센터 주차장에 와 있습니다. 여기 충전소가 있어서 이곳을 목적지로 설정을 했고요. 자, 지금 남은 거리 한번 보시겠어요? 자, 10km 남기고 왔습니다. 지금 저희 트립 A에 오늘 하루 종일 달린 기록이 있습니다. 총 471km를 달렸는데 조금 전에 동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달린 거리는 242.8km입니다. 그리고 전비는 여기 보시면 5.8km/kWh가 나왔습니다. 이 차의 복합 전비는 4.7, 그리고 도심이 5.0, 고속도로가 4.3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는 동안 최소 4.5 이상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시내에 들어설 때 급격하게 전비가 높아지면서 5.8이라는 좋은 기록을 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의 도심 주행거리 그리고 고속도로 주행거리는 각각 248, 214km인데요. 총 240km 이상을 달린 걸 보니까 이 차의 실제 주행거리는 조금 더 길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동해 휴게소에서 충전을 86%를 했습니다. 65분 동안 충전을 했고요. 요금은 13,780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네, 충전기 자체는 50kW급 충전기인데 실제 차데모의 충전 속도는 36kW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시승할 렉서스 UX302 차체 크기나 배터리 용량 같은 걸 보면 이 차는 도심에서만 타기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도심 운전에 최적화된 차긴 하지만 가끔 이 차로 장거리 운행을 떠나게 되실 경우가 있다면 오늘 저희가 실험한 이 결과가 그 장거리 운행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